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3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저출산 관련 대장주인 꿈비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8.92% 오르면서 26,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꿈비 이미 이전에 수익 달성하고 새롭게 추천해주신 전략주인데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서 네.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 재매수 이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눌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 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 지지자 라인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 고점인 35,500원대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대에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아래 꼬리 부분인 23,000원대, 23,000원대 라인을 제가 매수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35,500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위치에 있지만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고 이 단기 고점 라인에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수익 확정하고 나오실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유효한 관점에서 추천 주셨습니다. 35,500원 라인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지만 이 상승세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면 일단 비중을 줄여보고 잔량으로 대응해보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장중에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종가도 5.61% 오르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 외에도 아무래나 LG 생활건강 화장품 대형주들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중형 화장품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형 화장품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과 그리고 마스크 해제 그리고 중국 비자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은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수급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눌리지 않고 다시 우상향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도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33,000원대 돌파까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 라인 흐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이후에 우상향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비자 해제 이슈로 단기 수익이 가능하다 말해주시면서 33,000원 돌파 체크하시면서 이후에는 비중 축소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도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인데요. 오늘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JYP 엔터주도 5%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엔터 미디어의 미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요. SMCNC는 또 어떤 전략 해주실까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네.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SMCN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눌릴 때 4만 원대 라인, 4,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4,200원대 라인에서 반등 이후에 이 반등에서는 우리가 크게 눌릴 수 있고 3,300원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 지지 이후에 우리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하기 전, 이슈가 있기 전에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들과 미디어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과 JYP 이런 대형 3사들을 위주로 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겠지만 기존의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매출 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M&A 이슈 외에도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고 미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가격대는 추가해서 매수 다시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는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역시나 장기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AS 진행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쉽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월요일 추천주였던 센즈랩입니다. 매수일은 14일이었고요. 이 AI 빅데이터 보안 관련주로 개별주 장세의 흐름과 맞게 추천 주신 종목인데요. 센즈랩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센즈랩은 계속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요? 개별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많이 없는 시장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는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주들은 바로 중소형주, 신규 상장주, 개별주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잘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시장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유럽발 증시가 굉장히 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게 뭐냐면은 SVB 사태가 어느 정도 4대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25억 달러, 뭐 10억 달러 계속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 증시의 그 하락 가능성은 좀 적게 봐도 될 것 같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럽은 이미 금리를 올렸죠. 지금 CS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3월 달에 지금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사실은 SVB 사태로 인해서 동결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좀 시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베이비 스텝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동결을 한 입장,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가 심리가 좀 약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개별주를 공략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차트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고 유통 주식 물량이 25%밖에 안 되는 이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은 스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매수해서 장중에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한 유효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시장이 빠질 때는 신규 상장주들은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대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센즈랩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장에 미증시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오늘장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월요일장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기존에 계속 AS 해드릴 때 시초가 매수 뭐 강조해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오늘장에 미증식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시초가 매수는 센즈랩은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면은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 계속 전략 가능하다. 매수 당일날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ECB 금리 인상으로 0.5%포인트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상,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적인 점 연두에 두면서 개별주를 공략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신규 상장주는 시장 조정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 월요일 시초가 매수는 지양해보고 장중에 눌림 나올 때 매수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AS
번째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어제부터 로봇주 흐름 좋았고 저희가 특징주에서 계속 로봇주 다뤘는데요.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7.96%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로보티즈는 테마성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월요일 날 지금 로봇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가지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보티즈를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와 지금 가지주를 같이 보시면서 소위 말해서 짝짓기 매매라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펀드 자금만 보더라도 지금 네. 로봇 펀드 자금 ETF만 보더라도 굉장히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쉬어갈 때 쉬어가는데요. 로봇 관련주 테마주들이 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실 것 같아요. 언제 잡아야 되지? 이 부분 언제 잡아야 되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헷갈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시면은 아예 그 장중에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요일장에 양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로보티즈도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다. 상승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거고요. 이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월요일장에 나는 로봇주를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오셔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보티즈 로봇주 중에서 다소 테마 성향이 강하다 말해 주셨습니다. 이 주도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체크하면서 흐름을 살펴보시고요. 로봇주가 올라갈 때 좀 무섭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장중 매매 전략을 말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봉일 경우에 로보티즈도 장중에 매수 의견 주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대표님의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자세한 전략과 매도 타이밍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최근 들어 가장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장중에 10% 조정받았고 종가상으로도 8% 넘게 빠지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의 테마가 이제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일까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사실 에코프로의 특징이 뭐냐면 네. 공매도가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공매도가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1,3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물타기를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니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봤다가 최근에 이 거래일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그나마 조금 손실을 복구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관련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사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좀 됐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지금 매수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 드렸을 당시가 바로 14만 6천 원대 정도, 네, 이 정도였을 겁니다. 2월 초에 매수 사인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기인을 했던 것은 사실 2차 전지의 성장성도 있겠지만은 공매도의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공매도가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한 종목,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섹터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쉬어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20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도하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거래 사이에 손실 복구 중으로 보인다 말해주시면서 2차 전지주 주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 말해주시면서 8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시며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AS 진행해주신 이창경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경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이창경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